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항상 계절 얘기, 날씨 얘기하는 거 오프닝에 지겹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꽃봉오리도 이제 피고 벚꽃은 비록 졌지만 튤립은 이제 올라오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걸? 오늘 아침에 저는 살짝 두려웠더랍니다. 아, 벌써 곧 여름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리 한켠을 쓱 스쳐 지나갈 정도로 벌써부터 살짝 해가 있을 때는 좀 덥더라고요. 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워가지고 아직 4월 그것도 중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더운 기운을 펄펄 풍기니 이거 어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약간 이런 걱정이 드는 그런 요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는 좀 다가오는 좀 이르긴 하지만 다가오는 여름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들 좀 궁금하고 꽃 구경은 좀 잘 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애매한 계절 한가운데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다시 선배님들께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브리짓 존스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이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높은 확률로 마지막 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영화를 오늘 저희가 들고 찾아왔습니다. 뭔가 이런 봄 계절에 딱 보기 좋은 워킹 타이틀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영화에 맞춰서 오늘 또 특급 게스트 오늘의 조언 또 한 분 모시고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한 2달 됐나요?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국 리메이크판 그 영화를 다뤘던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자 배우이시고요. 또 웹드라마의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시는 팔방미인의 그런 게스트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사랑 누가 말했나? 서임이가 말했지. 오늘의 조언 서임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 없이 못 사는 서임입니다. 저 이러다 너무 사랑 없이 못 사는 캐릭터를 고쳐지겠어요. 어떡하지? 제가 너무 프레임을 씌워버렸나요? 아닙니다. 그치만 뭐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엄청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다루는 영화도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출연을 해주셨던 작품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또 어떻게 보면 음악 영화이기도 하고 또 사랑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서임님 모시고 방송 재미나게 한번 말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임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2달 만에 재출연이세요. 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저도 지금 계속 열심히 강사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오디션도 보고 하면서 열심히 배우와 현생의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지만 또 서임님을 처음 이제 접하는 선배님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사라 함은 제가 연극 활동 이제 연극 교실 같이 이제 뭐 학교에서 연극 수업 같은 거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또 글도 쓰시고 이렇게 지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뭐 어쨌든 이 길고 지난했던 겨울이 그래도 조금 물러가는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좀 이 봄 어떻게 좀 맞이하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아쉽게도 저는 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이름만 봄이지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모를 봄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벚꽃도 뭔가 피었다 하니까 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2025년의 봄은 조금 아쉬운 봄이지 않았나 생각해보면서 곧 여름이 거의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여름을 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 거의 그 화장실 가면은 이제 식당이나 호프집 화장실 가면은 밖에 누가 계속 기다려요. 예. 문턱으로 문 앞에 지금 서 있어. 그래서 계속 맞아요. 부담을 줘. 지금 여름이 문 앞에 다가와 있다. 다가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똑똑하던데요? 빨리 나오세요. 오늘, 빨리 나오세요. 저 급해요. 지금 다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오늘 낮에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참 웃긴 게 저희 지금 녹음일이 4월 17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저번 주인가? 눈이 왔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건 꽃샘추위도 아니고 그냥 겨울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나?
3월이 맞나? 내 달력을 잘못 본 건 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벚꽃이랑 그때 막 꽃봉오리들 막 올라오는데 네. 눈이 또 이렇게 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요. 지구가 많이 아프긴 아프구나. 또 맞아요. 이런 생각을. 그래도 또 저희가 밑세대를 위해서라면 조금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 지구 예. 저희의 것입니까? 저희가 그러니까요.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너무 멀리 간 것 같긴 하지만 후손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오, 조그만 노력이죠. 물론 정말 대단하신 거지만 그냥 이제 굳이 꼬투리 잡자면 네. 갖고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무겁거나 설거지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맞아요. 근데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수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이거 여러분 네. 공익 방송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익 광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조그만한 수고가 다음에 또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텀블러를 사실 진짜 좀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세요. 이제 고해성사를 좀 하자면 네. 저도 꼴에 네. 환경운동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쓴 지구 네. 곱게 설거지해서 돌려줘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네. 저도 텀블러를 사서 좀 오래 썼었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맞습니다. 귀찮아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그때는 텀블러 갖고 다닐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창 차를 좀 타고 다닐 때였어.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이제 출근 때문에 네네네. 자차 이동보다는 좀 네.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좋은 방법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꿀팁 전수. 네, 텀블러를 여러 개 사시면 됩니다. 가방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연습실에 하나 이렇게 다 두고 다니시면 돼요. 저 반격 들어가도 됩니까? 네, 해주세요. 일단 경제적인 반격. 돈지랄인 것 같다. 그리고 환경적인 반격. 네. 플라스틱을 그렇게 여러 개 사는 것이 과연 환경에 이로울까?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운 반격을 해보자면 저희 그 텀블러를 선물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선물 고르기 어렵거든요. 근데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이러면 사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가 윈윈입니다. 네, 그러면 집에 텀블러가 5개는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각자 다 두고 다니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혹시 텀블러 많이 없으세요? 저는 텀블러가 집에 너무 많아요. 저도 많긴 해요. 많긴 네, 한데 그쵸? 이 멘트 자체가 지금 너무 웃겼어요. 그런가요? 저는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는데 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도 제 텀블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딜 가도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신박한. 그러면 이제 선물 받으려면 생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쵸. 근데 아시죠? 선물 줄 때 뭘 줄지 가장 고민이 돼서 제가 그냥 원하는 걸 말하면 됩니다. 적당한 그쵸, 가격대에 그쵸. 내가 쓰고 싶은 텀블러를 이게 필요해 하면 사실 주시는 분들도 얘가 이걸 쓰려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구나 하는 말 그래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선물을 사실 할 때 제일 난감한 게 이걸 내가 선물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이걸 쓸까? 맞아요. 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텀블러 달라고 하면 네. 쓰겠구나 해서 이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실용적인 게 선물이 제일 좋잖아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냥 간단하게 네. 나 텀블러 사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럼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띄워놓으면 됩니다. 위시리스트 띄워놓으면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좀 즐겨 한다기보다는 요즘에 그런 브랜드들에서 리유저블 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음료랑 파는 행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유저블 컵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텀블러는 살짝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리유저블 컵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약간 뜨거운 음료를 못 담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또 귀여워요, 굉장히 다들.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써보시면 어떨까. 여름은 또 음료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럼요. 얼음의 계절이죠. 시원한 음료의 계절이기 네네. 때문에 리유저블 컵이나 이런 네. 텀블러 사용하시면서 또 우리 지구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후손들에게 돌려주자. 맞죠.
지금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표류해 왔어요. 정신 차려 보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네요. 아, 뭔 얘기하고 있었죠? 여름 봄 어떻게 네, 지내? 저 봄이었다, 겨울이었다, 여름이 지금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다 해서 지금 리유저블 컵까지 그쵸, 왔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근황 토크에서 봄에 대한 얘기 좀 네.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벌써 여름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약간 틀어가지고 네. 혹시 이번 여름 뭐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랑 뭐 가족분들 친구분들 아니 친구랑 어. 한 3년 전에 제주도에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 약간 그 기억으로 제가 매 여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꼭 다시 가서 더 좋은 추억을 다시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게 참 장작 같아요. 음. 추워지기 전에 미리 패놓고 맞아요. 겨울에 계속 그 때감으로 넣으면서 맞죠, 살듯이 맞죠. 예. 추억도 계속 이제 쌓아놓으면 이제 계속 까먹으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사진이 워낙 저장이 다들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손가락만 한번 내리면 그 시간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추천을 해주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옛날에 당신 제주도에 이날 갔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띄워줘요. 맞아요. 그래서 추억 여행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또 그때 날씨, 그때 기분 이런 걸 다 떠올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굳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제주도. 여름에 제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기대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저는 뭐 크게는 없는데 저도 여행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 픽스되진 않았지만 여행 계획은 좀 하고 있고요. 저 되게 소박한데 네. 저는 여름이 이제 될락말락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항상 애간장이 녹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빨리 제발 하루라도 더 빨리 반바지를 입고 싶다는 충동. 반바지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반바지 매니아이기 때문에 음. 빨리 지금 반바지를 입고 싶다. 이런 또 충동이 요즘에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씩 이상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1-2주일만 있으면 또 반바지 시즌이 오지 않을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반바지가 왜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약간 반바지 팔아서. 왜죠? 저는 그 반바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짧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그 이따 만 느낌이에요. 줬다 뺏은 느낌. 네네네. 줬다가 누가 잘 나간 느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너무 싫고 차라리 길면 약간 이게 좀 온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반바지는 뭔가 이따가 만 느낌. 미완성 상태로 보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반바지 파의 이야기를.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좀 이게 어쨌든 피부가 노출돼 있으니까 좀 네. 그 뭐랄까 좀 갑옷을 네. 안 입고 전쟁에 나가는 느낌으로 좀 약간 왜냐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막 닿잖아요. 네, 뭐 맞아요, 풀이라든지 뭐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런 게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저의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인데 제가 이제 피부가 좀 하얀 편인데 엄청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몸에 피부가 더 하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백숙 같거든요. 좀 여기서 못할 말 다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무튼 그게 싫습니다. 아니 이게 배곡 같다거나 뭐 이런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삼계탕 백숙이라니요. 백숙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민망하달까? 너무 하얘서. 네네, 너무 그러니까 하얘서. 누군가는 그런 하얀 다리를 보고 예쁘다 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흰 다리의 소유자인 서임님께서는 너무 투머치 화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럴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러고 저는 그냥 그 바지의 온전한 모양이 좀 예쁜데 미완성. 반바지는 약간 미완성의 느낌이라서 저 진짜 반바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게 사실 뭐 시원한 것도 있고 땀이 워낙 제가 많은 스타일이라서 시원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패션이라는 게 비단 그 어떤 생존에 유리한 어떤 그런 따뜻함 뭐 이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감각이 중요하잖아. 어떤 개념.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옷을 샀을 때 내가 요즘 트렌드에 편승하고 있다. 그 기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바지를 입으면 뭔가 자유로워진다는 기분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뭔가 이게 자유로워졌다. 그쵸? 그런 느낌이 아닐까. 사실 저도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있을 뿐. 그럼 저도 사실 느낌이잖아요. 네. 서로가 각자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걸로. 근데 그냥 느낌이라고 퉁치시기엔 되게 구체적이시던데.
반바지 싫어하시는 이유가 많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네. 또 상호 존중. 또, 그럼요. 네네. 이렇게 또 반바지 러버와 반바지 헤이터가 함께하는 방송. 네. 선배님들은 어떻게 반바지 좀 좋아하시는지 네. 또는 어떤 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네. 뭐 저희 둘 다 이렇게 선배님들도 그렇고 뭐 여름 준비를 벌써부터 괜히 하게 되는 요즘 오락가락 날씨인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영화 얘기를 사실 오늘 뭐 2부에서 제대로 하겠지만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가 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네. 뉴 챕터 네. 4편이죠. 네. 아니겠습니까? 영화 얘기 좀 이따 할게요. 근데 네. 이제 일기를 쓰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그쵸, 영화의 주인공이. 그래서 막 내레이션으로 이 쓰여진 일기가 계속 이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르네 제리거의 목소리로. 네. 일기 쓰시나요? 일기란 저는 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일기는 도전입니다. 챌린지예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네. 틱톡 챌린지 계속 거라. 일기 오리지널 클래식 챌린지다. 그럼요. 그 챌린지의 시작은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겪는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럼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고 싶은데 일기를 쓰래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일기가 강제잖아요. 맞아요. 일기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왜 그런 일기 있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 엄마와 놀았다. 숙제를 했다. 잠을 잤다. 끝. 그냥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예. 사관들이 그냥 네.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보고서로 적는.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그 일기에 항상 그 선생님들은 코멘트를 써주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겪었던 일들에 대한 느낌을 적어보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거의 사실 적시만 해놓으니까 일기에. 그래서 일기란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깨닫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맛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느는 일기장을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에다가 네. 그걸 기본 밥 반찬으로 삼고 거기에 양념으로 이제 그때 느꼈던 어떤 순간의 감정들, 어떤 맞습니다. 인상들 이런 걸 이렇게 고명처럼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일기 밀려서 써보신 적 없어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쵸. 전 그래서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일기를 몰아서 다 씁니까? 그걸 언제 다 기억해요, 그 초등학생이. 전 그래서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그거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중에 몰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조를 해야 돼요. 맞아요. 달력을 펴가지고 나 이날 공원 언제 갔었지 며칠 맞춰가지고 하고 맞아요, 동물원 맞아요. 간 날 맞춰서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이에 3일 정도 그 텀이 있었는데 그럼 이날인가 보다 이러고 엄마한테 계속 물어. 엄마 나 이날 뭐 했어? 엄마 나 이날 뭐 했어? 엄마 모르지 이러면 아빠 나 이날 뭐 했어? 막 물어. 아빠가 어떻게 아니? 이러는데. 그럼 이제 기록의 예술에서 취조의 예술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어머님 그렇죠. 아버님한테 계속 네, 물어보면서 추적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챌린지가 아닌 뭡니까? 일기라는 게.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챌린지예요. 전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지 배우님 나오는 그 쿠팡플레이의 안나라는 드라마에서도 네.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어떤 데서가 인간이란 자기만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쓰기 마련입니다. 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하물며 초등학생 때 일기는 독자가 있어요. 그럼요. 선생님이 무조건 이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걔 억지 짜내면서 거짓말까지 첨가해가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1 때 일기장 검사를 했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일기를 대충 썼거나 좀 안 썼다 이러면 그 친구 학생 하나하나의 개인의 일기장으로 머리를 때리셨어요. 근데 그게 막 폭력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냥 툭툭 이렇게 치는 느낌? 근데 하필 제가 일기장을 하드커버에 쓰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 물론 이제 봐주셨지만 네네. 농담으로 한 거라서 그랬던 기억이 또 나고 강도는 조금 더 셌겠네요, 확실히. 툭툭 해주셨지만 또 저는 좀 약간 딱딱했다는. 근데 또 제 덕분에 친구들이 많이 웃고 그럼요. 그걸로 또 자양분 삼고. 하드커버 일기장 초등학교 때 쓰기 쉽지 않은데요. 그때 자물쇠까지 달려있는 걸로. 어머. 저는 사생활 비밀이 많은 친구였구나. 사실 근데 내용은 별거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비밀 있는 그런 자물쇠 채우는 일기장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기는 확실히 도전인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뭐 학창 시절 때 일기를 얘기한 것 같고 네. 요즘도 그럼 그 챌린지 네. 서임님의 그 챌린지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네. 계속 되고 있나요? 저는 그 매년 다이어리를 사거든요. 네.
물론 한 달 쓰고 항상 그 비어가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옆에도 이게 제 일기장인데 이게 보면 항상 두세 장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급격히 비어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핵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1월은 빽빽해요. 너무 빽빽합니다. 한 3월까지 그래도 3월까지 봐드립니다. 3월까지도 좀 많이 써요. 쓰시는 건데? 네, 3월까지 좀 써요. 근데 이제 3월이 지나면 저 기억이 없습니다. 3월 이후로 써본 기억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 앱이 너무 편하고 맞아요. 연동이 너무 쉽게 되고 수정도 편하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한 해 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항상 이야기가 가득해요. 되게 시적이다. 봄에는 이야기가 가득한데 점점 살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어. 겨울이 가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봄은 또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적혀 있거든요. 이거 그거 같다. 76년인가 주기로 계속 지구를 찾아오는 헨리의 성처럼 봄에는 계속 대다이어리 시대가 열려요.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챌린지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읽어보면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느꼈네라는 게 느껴져서 또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 중학교 때 일기는 아닌데 이게 달력에 그냥 기록처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게 마치 일기처럼 읽혔는데 그 기억들이 그 당시의 내 기억들과 그 당시의 나의 느낌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금 제가 환기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서 자꾸 되지도 않는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또 일기를 마냥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또 그게 일기의 매력이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일기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군대 때 아무래도 이제 군대는 체계가 잡힌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이제 취침 시간이 있고 기상 시간이 있고 중식 시간, 석식 시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정비 시간 자기 전에 이제 그때도 하드커버지에 또 일기를 또 이제 일기를 썼는데 뭐 아까 안나 드라마 대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사실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미 약간 선진병영이라고 해서 뭐 부조리라던가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긴 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들이 정말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일기장을 나 몰래 들춰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00% 솔직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일기장 안에서조차 선임들을 부를 때 그 이제 누구누구님 병장님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저 새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때 그래도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돼? 그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 일기 쓸 때마저. 그쵸. 억지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일장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살펴보면 그때 그 시절만큼 일기를 열심히 썼던 순간이 없고 그 연필로 일기 쓰면 네네. 덮었을 때 나중에 피면 이게 눌려서 다 까매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일기장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하드커버지로 두꺼운 일기장을 한 3권을 쓰고 나왔었는데 너무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모멸감 또 그 와중에 또 일말의 감동 순간 감동 모먼트 이런 것도 내가 오늘 이걸 해냈다 이런 식으로 뿌듯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혀 있어서 모르겠어요. 오늘 브리짓 존스 아마 4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리즈 전체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할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일기를 쓰고 나중에 읽는다는 행위가 조금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의 자신과 좀 만나는 맞아요. 행위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군대를 그때는 늦게 갔다고 왜 이렇게 나이 먹고 갔지 했지만 23세 갔거든요. 아유 그럼 별로 그러니까, 늦은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늦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 애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일기장을 보는데 애기가 참 고생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자기 위로일 수도 있지만 조금 짠한 것도 있고 그래도 잘해냈다. 그러니까 이런 대견함도 있어서 무슨 자식놈 일기 보듯이. 내 자식 일기 훔쳐보듯이 마치 그때 나를 훔쳐보는 거죠. 맞아요. 뭐 그런 경험 허임 씨는 없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 그 기록해놨던 일기에 중학교 때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되게 진짜 영화처럼 되게 풋풋한
좋은 감정을 나눈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기록이 몇 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읽어볼 때마다 되게 저한테는 한 장면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아마 그 고등학교 때도 한 가장 힘들었던 3-4달밖에 안 적혀 있었는데 그 3-4달이 되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럴 때 쓰길 잘했구나. 맞아요. 이런 기록이 결국엔 다 남는 거구나. 그때 너는 이랬구나. 서희미는 이렇게 컸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또 학창 시절 그렇게 또 첫 연애의 기억 뭐 이런 게 담겨 있으면 또 되게 애틋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애틋해요. 맞아요. 애틋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쓰고 계신가요, 일기? 지금은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오, 의외다.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하고 계시네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어렸을 때는 한 달을 막 몰아 썼다면 한 주를 기록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요일 날 딱 시간이 났다. 그럼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화요일까지 오기까지의 기억나는 날짜만 적습니다. 기억 안 나는 날짜는 일단 그냥 건너뛰고요. 맞아요. 기억났던 날짜. 그리고 지금 강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업을 기록을 해야 그 수업도 저한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기록하다 보면 이날 이래서 이랬네.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기록하게 되는 게 일기처럼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록하게 됐지만 그게 결국에 저의 다 밑거름이 되고 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그럴 때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글쓰기에 대한 습관이라던가 어떤 작문 능력 이런 것들을 또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죠. 매일매일 아무래도 좀 일기를 강제했다면 이제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매일매일 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게 또 부담이 되면 맞아요. 결국 놔버리거든요. 이게 숙제가 그쵸. 되면 구몬 학습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뭐 자기만의 방식대로 뭐 달마다든 주마다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챌린지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느 정도 저랑 이야기하는 소통의 창구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네네. 그러니까 쓰면 결국엔 그게 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 스스로와의 대화? 약간 브리짓 존스처럼. 맞아요. 약간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 그 SNS나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비공개 이렇게 일기처럼 적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결국에 그게 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해서 여기다 남겨놓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그걸 내 스스로가 들어주고 말하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라고도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진짜 일기 같은 거 나중에 떠들러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또 답하고 있어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 뭐 이렇게 나 멍청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서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나 스스로와 하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참 일기를 지금까지도 쓰신다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게 네, 맞습니다. 대단하고. 근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네.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져도 네. 내가 이긴 게 되니까. 그럼요. 결국은 이긴 거 아닐까? 저는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지셨습니다. 아니 이긴 거라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는데 졌는데 또 이긴 거나 다름없지. 그러면 쓰고 싶지 않으세요? 일기에 뭔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뭐 아까 했던 얘긴데 네. 1월엔 쓰고 싶어요. 역시 사람 다 똑같군요. 저는 정확히 2월부터 네. 현저히 일기장 내에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한다. 정말 새해 그 첫 달에만 제 서랍에 네. 그렇게 1, 2월만 새까만 다이어리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다 불태워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1, 2월만 계속 모아두세요. 어때요 그건? 연초 챌린지야. 네, 연초 챌린지처럼 하는 거죠. 1, 2월만 쓰는 거예요. 1, 2월만. 그러면 또 그 다음 내년 1, 2월에 지난 1, 2월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쓰는 일기야. 그럼요. 네네네. 일기가 아니네. 연기네. 그쵸. 일기 아니고 연기 맞네요. 나름 신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네. 하지만 지금은 2025년 4월이기 때문에 저 내년에 써보겠습니다. 네. 25년 1월에 26년 1월에 뵙죠. 26년 1월이죠. 그죠. 네. 근데 사실 또 일기장을 사는
12월부터도 좀 써요. 아, 뭔지 그럼요, 아시죠? 그럼요. 일기 사면 네. 그 전해 12월까지는 들어가 있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룰 영화에 맞춰서 일기에 대한 간단한 토크 좀 해봤는데 저희 둘은 이랬지만 선배님들은 또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와 하는 챌린지, 일기 좀 잘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전에 한 주간 선배님들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랑몰랑행님께서 계시록 에피소드를 듣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다다씨님의 종교학 개론을 듣고 싶어지네요. 저도 춘천 여우곡에 알아요. 이렇게 감사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또 계시록에 직접 안다다씨님이 참여해 주셨었는데 스텝으로 저희 방송 나와주셔가지고 어떤 영화의 뒷얘기 같은 것들 해주시면서 또 종교를 다룬 영화였잖아요. 계시록이.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도 좀 저희가 했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춘천의 여우곡에 아신다는 걸 보니까 말랑몰랑행님도 춘천 시민이신가요? 답변해주세요. 이어서 황민호님께서 저희 방송에 또 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더 킬러 에피소드에 출연을 해주셨던 게스트 황민호 조원께서 또 승부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한국 영화 장송곡이었던 영화 재미없게 보셨나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황민호님도 방송 다시 모시고 승부 왜 별로로 보셨는지 좀 들어보면 어떨까. 혹시 서임님은 승부 보셨나요? 아니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깔깔스님의 후원과 댓글은 우리 서임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깔깔스님이 헤레틱 에피소드에 5,000캐시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들 잘 들었습니다. 쇼츠도 잘 봤어요. 굿. 콘클라베 플로우 화성특급 극장에서 보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화성특급은 많이들 봤으면 좋겠는데 개봉날에도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몰랐는데. 데이 판타지 뮤비 감독님이어서 너무 반갑고 놀라웠어요. 따뜻해지는 날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스윗한 또 우리 황깔스님의 후원과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성특급은 확실히 그 주변에 좋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뒤늦게 생겨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역시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조금 쉽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쇼츠 봐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유튜브에서 쇼츠도 새로 런칭을 했거든요. 많이 봐주세요. 서임님 많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 최근에 Q&A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가 얼굴 까고 등장한 네, 재밌게 봤습니다. 왜 재밌으셨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방송은 아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 앱으로 들으시는 선배님들 중에 유튜브 채널 몰랐다, Q&A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화학개론 유튜브 가시면 제가 얼굴 까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렸던 Q&A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임님이 인증하신 재미다. 궁금하셨던 것들을 알 수 있으십니다. 네, 많이 좀 놀러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깔깔스님 댓글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또 감사한 댓글 헤레틱 에피소드에 들을 때마다 너무 재미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때문에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운의 카자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도 어떻게 일부 서임님과 함께 했는데 재미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2부 영화 이야기도 재미지게 한번 말아볼 테니까 영화 보셨다면 바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이번 주 영화죠.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무려 9년 만에 돌아온 속편이자 시리즈의 최종장이 되었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되겠습니다. 시리즈의 넘버링으로는 4편이 되겠어요. 네. 1, 2, 3, 4를 네. 다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 3편을 다 그때 당시에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니까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1편이 2001년 작품
네. 2편이 2004년. 음. 여기까지는 1, 2편 사이의 텀은 좀 그래도 비교적 짧은 편이었는데 일반적인 속편 주기로 네. 3편인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가 2016년에 네. 나와가지고 갑자기 조금 이제 시기가 좀 점프가 12년 만에 속편이었죠. 2편 이후로. 맞아요. 그리고 또 9년 만에 네. 이렇게 4편이 돌아온 거여서 사실 개봉 당시에 보셨다 하더라도 뭐 복습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마침 넷플릭스에 1, 2, 3편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어서 쭉 보고 왔습니다. 해서 4편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시리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먼저 좀 넘어가면 어떨까 해요. 왜냐면 사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아마 영화의 제목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유명했던 21세기 초를 풍미했던 또 그런 로맨틱 코미디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제작사인 워킹 타이틀이 지금도 잘 나가지만 이 네. 시기에 날렸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거 러브 액츄얼리도 그렇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 시리즈도 그렇고 맞아요. 노팅힐도 그렇고 맞아요. 라인업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저도 이제 어쩌다가 찾아봤는데 네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뭔가 로맨틱 드라마의 그런 서사를 다루는 그런 대작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서 맞아요. 특히 어바웃 타임이 있는 걸 그쵸. 알고 여기에 강하구만. 이런 영화 제작이 강하구만 그쵸, 이러면서. 그쵸. 네. 또 리차드 커티스가 이제 주요 감독이자 각본가이자 프로듀서로 있는데 러브 네. 액츄얼리 연출했고 어바웃 타임도 연출했고 음. 또 이번 작품도 각본에 참여했던 또 음. 그런 또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2001년에 첫 편이 개봉을 했고 뭐 저희는 이제 최근에 복습을 했는데 좀 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 저는 일단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2000년대 초반의 영화의 그런 색깔이라고 할까요? 필름 룩. 네,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흐뭇하게 너무 저 혼자 감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때 당시에 영국? 네, 영국이 오히려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편에서 브리짓이 32살, 33살 정도에 나오는데 그 계속 막 결혼을 해야 된다, 연애를 해야 된다. 너 노처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처녀다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지금 딱 저희한테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저희의 손윗 어른들 뭐 부모님 네, 세대라든지 네, 많이들 네. 저희에게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노총각 네. 노처녀다 뭐 이렇게.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봤고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 브리짓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너무 노처녀라고 하기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실 좀 로맨틱 코미디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해야 될 어떤 역사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캐릭터와 그 필름풍의 그런 영화를 주로 감상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워킹 타이틀표 그 영화들의 느낌이 있어요. 음. 물론 이제 저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선예도가 높고 화질 네. 짱짱한 이런 영화들도 좋아하는데 네. 장르적으로는 이게 액션이나 스릴러는 그쪽이 맞거든요. 그쵸. 쨍하고 선명한 게 맞거든요. 그게 훨씬 좋아요. 파악하기도 좋고 액션을 동선이나 이런 것도. 근데 이 로맨스나 뭐 네. 이런 좀 감성 중심의 것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화질은 디지털이 좋죠. 근데 네. 인간의 감성은 수치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네, 이게 약간 뿌해야 돼요. 오히려 약간 뿌해줘야 돼요. 약간 제가 좀 자글자글해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네네. 마치 머릿속에 피어나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필름들처럼 그 표현 좋다. 네, 주마등처럼 표현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의 어떤 기억이나 네. 상상은 네. 화질이 안 좋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막 모든 게 정확하게 기억나지가 네. 않잖아. 왜 사람들 있잖아요. 필터 씌워서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맞아. 것처럼 어느 정도 필터가 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번 1편 그 헬렌 필딩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네. 원작 소설을 썼고요. 그걸 네. 이제 리메이크한 작품이었는데 애초에 그 원작 소설도 네.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고전 문학인 오만과 편견을 음. 이제 벤치마킹해서 쓴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만과 편견에도 그 다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귀공자 남자 다시.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크 다시가 네. 나오는데 네. 브리짓 존스는 지금 브리짓 존스가 영화상에서 갖고 있는 매력들 대부분은 원작 소설에서 가져온 거겠죠? 네, 어쨌든 네. 꼭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지금이라면 몰라도 네. 또 2001년 네. 영국에서 네. 사실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는 약간 결격 사유가 될 법한 뚱뚱한 몸매
맞아요. 물론 저는 하나도 안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극중 인물들이 계속 살을 빼는다고 그게 설정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저는 안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뚱뚱하고 네. 푼숙기가 있고 네. 노처 여인 이런 캐릭터가 그 당시 주류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게 참 재밌었거든요. 맞습니다. 전 그래서 그 캐릭터가 오히려 더 그 캐릭터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발산시켜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고 이랬다면 그 캐릭터가 오히려 다가왔을 때 그냥 진짜 예쁘고 약간 우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처럼 느낄 수 있게 그렇죠. 나 본인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몸매가 좋고 팔등신의 모델 같은 이제 여자가 나오는 주인공으로 네. 그런 영화들을 볼 때는 좋긴 하겠지만 또 이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맨틱 코미디의 주 관객층은 젊은 여성들이 맞죠. 많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는 주인공은 조금 더 그 예상 관객들이 이입하기 좋은 존재들로 이제 꾸려놓고 네네. 상대 역인 이제 남자 캐릭터들을 각자 다른 매력에 조금 판타지로 맞죠. 똘똘 맞죠. 뭉쳐서 네네. 약간은 나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다고 느낄 만한 그죠. 그런 개성 있는 딱 남자 두 명이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남자 주인공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그 나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이상도 실현시켜 줄 겸 뭔가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섞으려고 그쵸.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 네네네. 그리고 훨씬 후배 영화긴 하지만 예를 들면 늑대의 유혹처럼 아. 너무 완벽한 두 남자가 각기 그쵸, 다른 그쵸. 매력의 두 남자가 네네. 나를 네네. 이토록 원한다 사랑해준다 이런 게 또 네네.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진짜. 근데 저도 늑대유혹을 보면서 그 강동원 배우님과 주한선 배우님의 그 각각의 또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마크와 다니엘의 그렇죠. 이런 다른 매력을 이 브리짓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쾌감도 있으면서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 연출을 잘한 게 전 남자잖아요. 네. 근데 저도 브리짓에게 이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허.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다라는 속성이 굉장히 좀 남녀노소 불문하고 컸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면 되게 브리짓이 되게 이상한 데서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맞아요. 되게 또 이상한 데서는 자기 비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크와 다니엘은 진짜 제가 웬만하면 네. 비속어를 사용하고 싶진 않은데 네. 족밥 싸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해봤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맞아요. 어정쩡하게 싸우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우리 모두 네. 낯설어 할 때도 있고 음. 또 좀 유치해질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심리들을 굉장히 잘 잡아냈던 영화가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그 심리들을 되게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서로를 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싸울 땐 진짜 그냥 그렇게 뭐 제대로 들이박. 제대로 들이받고 그리고 창피할 땐 정말 제대로 창피를 당하고 왜 맞아. 솔직히 거기서 브리짓이 정말 창피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남자를 좋아하고 어쩌고 끌리고 말고 하는 거에 그런 감정에 있어서 엄청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이트하죠 나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통쾌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 1, 2, 3, 4편 다 이 네. 브리짓 존스라는 캐릭터의 캐릭터성 때문에 네. 창피당하고 망신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성 수치가 심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걸 다 몰아봤는데 좀 쉽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긴 해요. 좀 노골적이긴 해요. 브리짓한테는 좀 노골적이게까지 가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뻔뻔하다기보다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너무 브리짓을 좋아하나요? 너무 약간 사랑스럽게 이겨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짓은 진짜 사랑스럽죠. 네. 근데 그걸 보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뿐.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같아. 맞아요.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나 네. 이런 어떤 뭐랄까 해야 될까요?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네. 지금보다 훨씬
묻었다는 건 알아요. 맞아요. 그건 맞죠. 오케이 인정합니다. 네. 그게 뭐 옳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음. 근데 이게 너무 브리짓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약간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뭐 엉덩이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 노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네. 방송국 상사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브리짓의 엉덩이가 찍힌 푸티지를 계속 돌려보잖아. 나는 네. 100번 양보해서 네. 그걸 차라리 네. 혼자 보고 있으면 변태같이 음흉하게 음. 아유 저 변태 이러고 말 텐데 음. 브리짓이 앞에 있는데 그걸 계속 그걸 보고 저는 사이코패스들인가? 그게 약간의 이런 한국의 정서와는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맞아요. 그리고 꼭 그런 어떤 성추행적인 면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브리짓 앞에 이렇게 딱 저녁 모임 때 앉혀놓고 너는 언제 결혼하니? 뭐 너 그러다가 뭐 시간 다 맞아요. 놓치고 뭐 그냥 영원히 노처녀로 늙어 죽고 막 뭐 요즘에 뭐 성경음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대체 21세기 초엽 영국에는 무슨 일이? 맞아요. 인자강들만 살아남는 곳인가? 네. 약간 이런 느낌이 항상 그 다수와 브리짓 약간 네. 이런 구도가 많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 다수 앞에 있는 브리짓은 항상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우물쭈물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말씀처럼 공감성 수치도 느껴지면서 꼭 브리짓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맞아.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항상 어떻게든 이겨내요. 맞아. 또 대단해. 네, 캐리어가 대단해. 진짜 그러니까 MBTI NF라면 네.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맞죠. 계속 펼쳐져가지고 네. 어쨌든 1편은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영화라고 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편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 이렇게 부제가 붙은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건 네, 또 네. 좀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이제 마크와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아까 1편에서 조금 이야기를 약간 못한 것 같은데 1편에서는 전 약간 브리짓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1편이. 네, 1편이. 어쨌든 뭐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결국엔 어떤 마음인지 알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자신감을 되찾는 이런 이야기였다면 뭔가 2편은 브리짓의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크와의 열애를 하면서도 그 비서한테 되게 질투심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마크의 비서한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브리짓이 32의 나이로 시작하지만 우리 어쨌든 30이면 다들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른이잖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러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 브리짓은 여전히 그 30대를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겪어온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2는 어떻게 보면 그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 마크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 비서는 거슬리고 그런 스스로와의 싸움, 그래서 자존감 싸움을 그렇게 거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유독 좀 자기 비하가 심했던 편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일들도 많았고 상황들이. 응. 근데 저는 2편은 그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1편이 돈 꽤나 벌었구나 라고 느낀 게 규모가 확실히 속편이다 보니까 커진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오프닝부터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질 않나, 중간에 스키장에서 추격신 아닌 추격신을 보여주질 않나. 맞죠. 태국 로케이션까지 또 촬영을 해서 돈 많이 썼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좀 이야기의 밀도는 사실 1편의 동어반복이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자기적으로 상황들을 좀 막 베베 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국 감옥에 수감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본가들이 약간 머리 잘못 쓴 것 같은 게 브리짓을 이상하게 만들었어. 저는 사실 1편도 네네. 브리짓 존스가 사실 사고 뭉친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랑스러움으로 그거를 약간 눈 감아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1편이 황금비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2편에서는 배합법이 약간 잘못됐는지 민폐성이 좀 더 부각된 것 같아. 그래서 1편에선 되게 사랑스러웠었는데 네네. 왜 2편에선 이렇게
비호감이 됐지? 전 이런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맞아. 이 편에서 왜냐면 특히나 이게 혼자 스스로 막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냥 물어보면 끝날 일을. 맞아. 그래서 너 나 사랑해?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면 되는 거를 막 계속 비서는 뭐 다리가 여기까지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고 막 자기는 뚱뚱해서 자기 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했죠. 맞아요. 심지어 그 비서가 알고 보니 레즈비언이었고 마크가 아닌 브리짓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전 맞아요. 너무 자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반전을 위한 반전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조금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편이 조금 처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래도 흥행은 했단 말이죠. 당시에 2004년에 개봉을 해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편인 3편이 무려 12년 뒤에 네. 나오게 된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아닌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해서 누가 봐도 이제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렇게 가는 건데 주인공을 살짝 바꿔서 휴그랜트의 다니엘이 살짝 물러나고 네. 심지어 죽은 걸로 알고 보니 아니었지만 네. 죽은 걸로 물러나고 패트릭 댐시가 연기하는 잭이라는 인물이 네. 또 이제 마크와 연적으로 나와서 브리짓과 또 이제 사건들을 펼쳐 나가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3편은? 저는 오히려 3편이 역시 1편 이기는 2편 없다고 한 것처럼 1, 2편 그래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어쨌든 개봉 연도도 어떻게 비슷하고. 보면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12년 뒤에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그렇게 해서 둘이 결국엔 결혼을 약속한 연인처럼 끝냈는데 굳이 얘네를 결혼을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또 저는. 동어 반복으로 가려고. 네, 그래서 저 보자마자 갑자기 둘이 행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왜 결혼을 안 했는데? 왜 결혼 안 했는데? 이건 모든 브리짓 존스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또 갑자기 또 나를 되찾겠다며 갑자기 페스티벌에 가서 뮤직 페스티벌. 네, 갑자기 또 페스티벌에 가서 그리고 또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브리짓 존스는 항상 뭔가 진흙에 파져가지고 꼭 그렇게 브리짓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나. 2편에서는 눈밭에 묻히고. 네네네. 꼭 그 어딘가에 묻혀가지고 꼭 왜 이렇게 더럽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 진흙탕에서 가지고 하고 갑자기 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있어가지고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차라리 결혼을 해서 뭔가 그런 에피소드로 갔어도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또 마크는 또 결혼을 했대? 맞아. 저는 이게 네. 비약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브리짓 존스 시리즈에 아주 열렬한 팬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어요. 그 당시 팬덤 반응이 어땠는지는. 네. 근데 이거는 마치 스타워즈 팬인 제가 아,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서 네.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우리 루크가 네. 철저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 시리즈의 팬들한테는. 마크와 왜 결혼을 하지 않았지? 2편에서 프로포즈까지 해놓고 부케까지 받아놓고 이런 것들이 좀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2편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그 샤론 맥과이어라는 1편 연출자가 다시 3편에서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동어 반복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역시나 네. 그래도 2편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근데 어쨌든 그 브리짓이 결국에는 마크와 안 된 이유가 전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3편을 보면서 왜냐하면 서로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2편에서 계속 보였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좀 더 강조해줬어. 3편에서 마크 당신은 일이 항상 바빠서 내 맞아요. 옆에 없는 사람이다. 이걸 좀 강조해줬어. 난 결국 혼자였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혼자였던 브리짓이 결국엔 아이를 갖게 되면서 어쨌든 또 다시 마크랑 다시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굳이 이런 지지부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브리짓이란 여자가 이렇게 40 몇 살까지 살아오면서의 어떻게 보면 겪을 수 있었던 뭔가 혼자이든 둘을 원했지만 둘이 안 됐고 또 혼자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가는 그냥 한 여자의 그래 일생이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된 것 같아요. 푹 빠져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전 사실 되게 팬이었어가지고 그 브리짓이란 캐릭터에 되게 팬이었어가지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면서 설득이 되면서 봤던 것 같아요. 3편에 그런 건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저는 계속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네네. 원작에서의 브리짓 존스가 뚱뚱한 캐릭터였다. 그래서 이제 르네 젤리거도 원래는 굉장히 마른 네.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르네 젤리거가 네네. 근육이 잘 붙는 스타일이라서 살 찌우기가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1편은 그래도 그 정도 찌웠던 건데 네. 원작 팬들은 이제 불만이었대요. 왜냐하면 1편을 보고
더 지워야 된다. 아. 원작과 똑같으려면 더 지워야 돼. 아. 그래서 2편에서 더 지운 거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살짝 더 찌긴 했더라고요. 물론 네네. 여전히 예쁘지만 사랑스럽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계속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의 배우였다 보니까 르네 제리거가 건강 문제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3편에서는 그냥 다이어트 성공한 걸로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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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것도 조금 영화 외적으로 재밌긴 했다. 맞아요. 다이어트 맞아요. 했구나.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또 이런 40대 라이프를 또 살아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면서 또 아기를 만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왜 제가 그냥 팬이었나 봐요. 네, 아니, 설득이 되면서 지금 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실 이게 녹음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브리짓 존스의 팬인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들어오셔서 각성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보면서 그리고 또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그 시작이기도 했고 이래서 그냥 이러는 삶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또 그 3편으로부터 무려 또 9년 네. 거의 10년이죠. 네. 9년 만에 찾아온 시리즈의 최종장 네. 4편 브리짓 네. 존스의 일기 뉴 챕터 네. 어떠셨는지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그쵸. 간단하게 인상 비평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약간 이 브리짓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약간의 시련. 약간의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역시나 브리짓은 깨닫고 만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이런 에피소드를 겪어내고 결국에 브리짓은 항상 깨닫고 스스로와의 대화로서 잘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잘 살 것이다. 약간 이렇게 느꼈습니다. 엔딩으로서 되게 좋은 네. 작품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네네.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는 5는 없다. 5편은 없다. 5편은 없다. 4편으로 이거는 진짜 브리짓이 이제는 잘 살 거다. 이제는 무언가 큰 풍파 없이 브리짓은 아이들과 잘 살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인상 비평을 이어서 하자면 네. 무척이나 동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번 영화가 네네. 엔딩으로서도 만족스러웠고 개별 영화로서도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5편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이제 뇌절이다. 네, 그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싶고요. 미리 네. 영화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또 이걸 서임님과 마찬가지로 몰아봤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프랜차이즈 영화, 모든 시리즈 영화가 다 그렇지만 네. 이 영화는 앞에 1, 2, 3편을 보지 않으면 네. 느낄 수 없는 이상한 감흥이 있어요. 저는 그쵸.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약간 오바 좀 보태면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약간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네네, 어떤 네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저 공감합니다. 네, 좀 네, 이따 네.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그만큼 저는 되게 이 영화 좋았고 음. 사실 1편부터 3편까지 계속 반복돼 온 구도가 있잖아요. 두 네. 남자가 브리짓을 두고 연적이 된다. 네. 이게 마크와 다니엘로 이제 1, 2편이 진행됐던 거고 네. 마크와 잭이 이제 3편으로 갔던 건데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죠. 네. 그 추이텔 에지오퍼가 연기하는 과학 선생님과 네. 젊은 어떤 맞아, 록스터였나요? 록스터라는 잠수 이별 때리는 그 새끼 있어요. 연하남. 어쨌든 이렇게 또 대결 구도로 가는데 네. 그 구도 자체도 이전 시리즈들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하게 짠 것 같고요. 왜냐면 맞아요. 기존의 시리즈 공식대로였다면 록스터와 그 과학교사가 싸워야 됩니다. 싸웠어야 돼. 그 주먹 다짐을 했었어야 맞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둘이 막 말싸움도 하고 막 네, 신경전도 네, 부리고 네. 근데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어떤 한 연애의 시작과 이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스무스하게 또 다음 만남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굉장히 좋았고 네. 진짜 브리짓 존스는 불세출의 캐릭터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영화가 맞아요. 아니었나 네. 라는 항상 생각이 그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귀여웠는지 이제부터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네. 내용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서임님께서 3편 오프닝이 충격이었잖아요. 네. 다니엘은 죽었다고 하고 네. 물론 안 죽었지만 네. 다니엘 죽었다고 하고 마크랑은 결혼 안 했대. 네. 뭐야 이런 거였는데 4편도 그에 못지않은 충격을 당황했습니다, 저. 이번엔 마크와 이혼 수준이 아니에요. 사별을 했어. 진짜 내가 애가 다른다. 애가 다. 네. 왜 또 그래서 죽이냐고요. 이미 또 마크가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일을 하다가 테러에 휘말려가지고 피살당합니다. 무려 4년 전에 이제 사별을 네. 브리짓과 한 거죠. 음. 그래서 3편에서는 이제 마크와 브리짓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네. 사이에 이제 딸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네. 장남과 차녀 이렇게 두 아이를 브리짓 혼자 싱글맘으로 이제 기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시간이 4년이라면 나름 많이 지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쨌든 네. 너무나 깊이 오랫동안 서로를 맴들고 사랑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 브리짓은 마크를 잊지 못하고 또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 친구들은 너 뭐 마크 물론 소중한 거 다 알겠는데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냐.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물론 친구들이 새로운 좋은 남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섹시하고 네. 너 했니?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서양 누나들이 네. 화끈해요. 네, 아주 확실하십니다. 아유. 섹시하고 네. 바로 이렇게 잘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좀 즐기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여전히 브리짓은 약간 이제 자식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 마크의 환상을 계속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콜린 퍼스가 또 네. 몇 번 계속 출연을 해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알고 보니 죽지 않았었던 휴그랜트의 다니엘과는 네. 나름대로 좋은 친구가 돼서 또 다니엘이 가끔 브리짓 존슨의 집 와서 애들도 좀 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또 웬 잘생긴 연하남이 네. 무려 몇 살이었죠? 26? 29. 29. 무려 20대 후반에 네. 또 대학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생이 몸도 좋아. 이렇게 와가지고 또 공원에서 네. 여전히 브리짓은 또 공감성 수치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딘가에 올라가서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네. 나 좀 구해주세요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의 백마탄 왕자 록스터가 와가지고 또 구해주면서 틴더로 연결이 되면서 또 이렇게 연애를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게 또 아니죠. 아니다. 또 추이텔 에지오포가 연기하는 우리 그 브리짓의 장남 네. 빌리. 빌리가 다니는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자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과학 선생님과도 약간의 어떤 호감으로 물론 이제 대놓고 막 뭐 추파를 던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보내면서 이렇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호감 네.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이 돼가면서 벌어지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싱글맘이자 네. 40대 여성으로서 자신의 일에 또 복직하는 또 맞죠. 이야기도 살짝 여기에 친구들과의 우정도 살짝 가미가 되어 있는 시리즈의 최종장이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가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지 사실 좀 고민이 됐는데 네. 이 나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30대 초반에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네. 어느덧 40대 중반인 것 같죠? 40대 중후반? 네, 중후반인 것 거의 같아요. 후반인 것 같아요. 네네. 50에 이제 다가가는 네네. 그런 나이로 바뀌었고 사랑했던 마크는 이제 사별을 해서 잃게 되고 그 와중에 또 싱글맘으로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브리짓의 초반 셋업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초반에 되게 생각보다 너무 그 마크를 잃은 브리짓이 너무 힘들어하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과 잘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물론 그 항상 그 브리짓의 친구들 있잖아요. 3명의 친구들. 그 3명의 친구들이 더 하긴 하죠. 그러니까 슬프려다가도 그 친구들 때문에 못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전형적인 네.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주인공 친구들 역할. 네, 설레발치는 친구들. 그 항상 있잖아요. 그 주인공보다 더 설레발치는 친구들이 같이 쇼핑도 가고 막 결정적일 때 또 도와주고 막 조언하고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너 만나야 돼. 너 누군가를 만나서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돼. 너가 두 아이의 엄마이긴 하지만 너도 이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브리짓을 결국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 브리짓 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맨틱 코미디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냥 마음을 놓고 그런 스토리의 시작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연하남을 만나는 게 록스터를 만나는 게 오히려 만나서 잘 되면 진짜 이상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계속 의심하면서요. 이 연하남이 정말 브리짓 존스를 사랑할까? 혹시 흑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흑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2편에서 그 태국 그 마약 상인처럼 그 뱀 줘가지고 그 감옥 가잖아요. 뱀 모장가 뱀 그릇인가 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계속 뭔가를 의심하면서 봤어요. 브리짓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40대 중후반의 브리짓에게는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래도록 봐온 이 캐릭터에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연하남이 과연 브리짓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일까 이러면서 봤고 과학교사 그 이제
선생님을 보면서 저 남자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약간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나이대 자체를 되게 싱그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브리짓의 40대를 되게 싱그럽게, 왜냐면 영화적인 그런 색깔들도 되게 저는 되게 되게 생각보다 화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브리짓만의 40대를 보여준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그 30대 중반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상태고 나중에 네. 이제 또 애를 가지려고 생각을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비록 40대는 아니지만 이 영화의 브리짓에게 너무 잘 이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1, 2, 3편에서 마크와의 관계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그를 잃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몰입, 비애 이런 게 훨씬 초반에 잘 느껴져서 맞아요. 굉장히 초반에 영화로 딱 몰입해서 뛰어들기는 좋았다. 오히려 너무 슬프지 않게 해서 오히려 더 공감이 잘 갔던 것 이게 같아요. 사주기가 딱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영화상에서 갑자기 죽은 직후를 보여준다거나 맞아요. 이랬으면 이제 너무 그 감정에 영화 초반이 매몰돼 있었을 텐데 슬프면서도 또 담백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앞에를 잘 세팅을 했잖아요. 약간 사주기를 기념하는 걸 되게 파티처럼 표현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그래서 오히려 더 처음에 시작이 무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별이라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네네네. 저도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전도연 배우님이랑 좀 딴 얘기지만 네. 설경구 배우님 나왔던 생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세월호 참사 네. 이후에 유족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저 그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게 왜 제목이 생일일까를 계속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떠났던 길도 물론 잊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그 친구들이 떠난 날 말고 와준 생일, 그날을 맞아요. 기념한다는 행위가 되게 색다르고 기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도 물론 이제 추도식을 하긴 하지만 사주기를 네. 우리는 그이의 생일을 챙겨요 이렇게 브리짓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브리짓답다 싶으면서도 어쩌면 아이들에게도 음. 아빠를 생각할 때 뭐 기일도 챙기겠지만 당연히 네네. 생일을 챙기면서 좀 좋았던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불러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현명하다 브리짓, 좋은 엄마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브리짓의 성숙함, 뭔가 그 천방지축 얼렁뚱땅의 브리짓의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는 브리짓의 성숙함이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초반 셋업은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고 이 네. 어떤 구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두 연적이 동시기에 붙어서 네. 브리짓을 두고 싸우는 내용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이제 다음 연애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고 맞아요. 덜 반복적이란 느낌 네네. 이런 게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브리짓은 사랑 없이 못 사나? 그렇긴 해. 네, 사랑 없이 못 사나? 이게 그 4년이 네. 길긴 긴데 네. 우리는 그 4년을 못 봤잖아.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서양 문화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지만 네네네. 유교 문화권에서 아직은 좀 보자니 네네.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근데 또 영화적인 측면에서 브리짓 존스의 이야기가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다 보니 이제 아이 엄마가 된 브리짓의 사랑은 또 어떨까를 맞아요.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볼멘 소리 한 거지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4년이든 3년이든 뭐 그럼요. 자기 마음이지 뭐. 네, 상황이 맞아요. 허락하는 대로. 다만 이제 아까 저도 서임님이 말씀하셨듯이 록스터가 네. 부디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 이야기의 구도상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그쵸. 어떻게 줄까? 네. 진짜 뒤통수일까? 그 태국의 네. 마약상처럼? 네.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좀 SNS나 데이팅 앱, 틴더 같이 극 중에도 나오죠. 네. 데이팅 앱이 일상화된 요즘 21세기에서 봤을 때는 잠수 이별만큼 또 좋은 그쵸. 소재가 맞아요. 좋다는 표현은 좀 맞아요. 그렇고 적절한 소재가 또 없었을 것 같다. 전 오히려 잠수 이별이 신박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좀 더 영화적인 장치로 좀 더 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수 이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맞네. 그치. 어쩌면 이게 그치. 오히려 더 현실적인 그런 잠수 이별을 선택한 게 오히려 좀 더 재밌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40대인 브리짓이 겪는 잠수 이별의 모습이 또 그쵸. 색다르기도 했고 맞아요. 보통은 20, 30대에
벌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보통 네, 잠수 네, 이별이라 네, 하면 네, 네, 보통은 네. 그런 것도 좀 색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록스터랑 연락이 안 돼서 계속 문자를 보내잖아요, 브리짓이.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또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술 마시고 연인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의 한 동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40대 여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막 이렇게 보면서 보내면 안 돼 이래놓고 다시 막 이렇게 손을 막 들었다가 막 이렇게 근데 결국 안 보내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어른이다. 그래도 좀 성장했어. 네. 그래도 좀 네. 성장했어. 그래서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하면 아는 것처럼 역시 40대가 되어 똑같이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이 이러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사람 참 똑같다 네. 이러면서도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의 성장은 있구나.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캐릭터가 이번 4편에서도 역시나 네. 수치를 많이 당합니다. 수모를 많이 당하는데 맞아요.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고뭉치적인 속성 막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네. 즉석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기부할 거 있죠? 이러면서 갑자기 뭐 먹다만 그런 걸 꺼낸다던가 맞아요. 나 그래 나 섹스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뒤에 방청객들 막 다 있다던가 박수 치고 막.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브리짓 존스스럽네. 사람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지. 이렇다가도 또 말씀해주신 그런 성숙한 부분들. 예를 네. 들어서 그 잠수 이별 당했을 때 술 마신 그 장면도 말씀해주신 장면도 그렇지만 네. 록스터와 마지막으로 끝맺음하는 장면도 맞아요. 되게 물론 이제 굳이 록스터가 네네. 스튜디오까지 들어온 거 너무 영화적이다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네. 와 되게 성숙한 이별이었다 나름대로 네, 맞아요. 되게 맞아요. 어른스럽게 대처를 잘했다 브리짓이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2편 시점의 브리짓이었으면 좋아 록스터 막 이랬을 것 같은 거야. 바로 키스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어른스럽게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이에 나이 들어 먹었던 것처럼 브리짓도 성장을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딱 그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게 그게 록스터한테 결국에 록스터를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르네 젤리거의 딱 그 진짜 90도 옆 측면으로 딱 그 측면 클로즈업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연출 좋더라고. 어. 온전히 그 인물에게 집중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 브리짓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딱 그 마지막 그 클로즈업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그 장면 진짜 좋았던 것 같고 네. 물론 록스터는 열받지만 네. 그래도 파이 들고 돌아왔으니까 네. 용서는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그 록스터가 얘기하잖아요.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어라는 그 대사로 브리짓이 많은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별 직전에 나도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았던 게 복수하는 걸로 안 들리고 되게 나도 진심이었어. 너랑 같은 생각이었어.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 좋은 추억이었잖아. 뭔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진짜 싹 이게 맞아요. 사실 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게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른스럽게 이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감정적으로 확 가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아이 둘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40대의 그 브리짓을 조금이나마 약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록스터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서로가 서로한테 느끼는 이런 나이라는 큰 그 방해물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뭔가 잘 느끼고 잘 넘어가는 그런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진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관계인데 싶으면서도 어른스러워 보여 좋았던 관계가 다니엘과의 관계가 맞아요. 사실 이게 한국이었으면 네네. 연애를 또 진하게 하고 서로 이제 밤도 같이 몇 번 보내고 이랬던 관계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워낙 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맞죠, 서로 맞죠. 진짜 온전한 친구로 지내면서 진짜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색드립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도 네.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실 이것도 판타지잖아요. 그쵸, 완전 판타지라고 근데 생각해요. 너무 어른스럽고 그리고 그게 다니엘이라는 캐릭터에게 맞는 미래 같았어요. 맞아요. 너무 갑자기 여기서 또 나 나이 먹어서 개과천선했어. 이것도 안 어울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을 마치 다니엘이 브리짓의 아이들을 봐주는 것처럼 어쨌든 다니엘의 그 엔조라고 아들을 브리짓이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오히려 일깨워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서로의 연인이었던 전 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 같이 인생을 같이 가는 친구? 늙어가는 처지.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 그러니까 배우자 느낌 아니고 동반자의 느낌으로 어. 서로가 바뀐 게 아닐까 관계가. 건강 관리도 좀 해주고. 네, 흐뭇했어요. 되게 그걸 맞아요. 보면서. 진짜 이 시리즈를 이 시기에 맞춰서 계속 2001년부터 따라오신 팬분들은 네. 되게 많이 뭉클하셨을 것 같은 둘의 맞아요, 관계가 맞아요.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전히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철없지만 여전히 철없지만 결국에 그들은 그들이었다. 철없긴 하더라. 예, 그들은 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서 이들에게도 어떠한 변화는 있더라. 약간 이런 게 그 관계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음. 그 인상비평 모두 발언에서 네. 이 영화는 감히 브리짓 존스의 일기 시리즈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영화다. 아, 이렇게 맞죠. 얘기를 했었는데 주요 배역이 네. 거의 다 복귀를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유일한 아쉬움이라면은 3편에서 잭을 연기했던 네. 패트릭 댐시가 음. 좀 이제 아이의 어떤 대부라던가 이런 네. 걸로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건 이제 불발이 된 것 같고 네. 패트릭 댐시 외에는 진짜 작은 역할까지 맞아요. 온전히 또 이게 다 유지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친구분들도 다 그대로 나오고. 나 진짜 친구들은 감동이더라. 어. 약간 다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비하가 아니라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네. 와 어른이 됐네 싶으면서도 또 넷이 있을 땐 옛날 젊을 때의 친구 같은 맞아요, 장난스러운 맞아요. 느낌도 나서 되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서 내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늙어가겠지. 맞아. 네. 사실 롤모델이야. 맞아요. 그렇게까지 그 인연이 계속 된다는 게 사실 쉽진 않다고 쉽진 생각하거든요. 않죠. 쉽진 않죠. 계속 그렇게 조언해주고 각자 친구들의 어떤 가족들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데이트하라고 격려해주고 네. 농담하고 네.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도 3편에서 그대로 또 분장사까지 또 맞아요. 이어져 오고 비록 극 중에서는 이제 사망한 걸로 나오지만 아버지 역할을 한 짐 브로드벤트 배우도 개근을 또 맞아요. 아내 역할의 젬마 존스 엄마 역할이죠. 젬마 존스와 하고 네. 엄마의 친구도 또 똑같이 나오시고 맞아요. 이런 게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그 신년 파티가 나오잖아요. 네. 나는 너무 뭉클한 거야. 맞아요. 그 신년 파티 되게 눈물 났어요. 그죠? 되게 네.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알잖아요. 이제 저희도 영화를 많이 봤고 저희도 네. 어쨌든 배우와 감독과 작가로서 영화계 변두리에 있으면서 네. 사실 꼭 영화계뿐만 아니라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네. 일정 맞추는 게 일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배우들이 네. 20년 동안 네, 일정을 네. 맞춰가면서 이렇게 큰 하차 없이 큰 음. 배우 변경 없이 쭉 왔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 4개의 시리즈가 제작됐다는 건 이건 그만큼 배우들도 애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상상을 해버렸어요. 어떤 상상이요? 이거 마지막 촬영 날 이 아. 배우들이 느꼈을 어떤 감정 이런 게 그 신년의 촬영 날 네네네. 너무 파워풀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야말로 그 파티가 꼭 연출이 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연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너무 르네 제리거, 휴그랜트 다 너무 큰 배우들이고 맞아요. 그 외에도 다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일정을 맞춰서 출연을 했다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시리즈를 계속 쭉 봐온 입장에서 네. 그리고 콜린 퍼스는 콜린 퍼스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가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정갈함? 영국 신사스러움. 네, 그 신사스러움 그거 너무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진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잠깐이 되게 임팩트 있었거든요. 한 3씬밖에 그것도 정말 잠깐. 맞아요. 나오는 분량 다 합쳐도 제가 봤을 때 1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의 첫과 거의 끝에 나오셨으니까. 근데 연출도 잘한 게 그 아들한테
자장가 불러주는 장면에서 포커스를 안 잡아줘요 감독이. 근데 맞아요. 너무 그게 또 좋은 거야. 맞아요. 그냥 어렴풋하게 존재가 네. 쓱 들어갔다 쓱 나가는 것처럼. 그거에다 마지막에 이제 그 가사로 그대로 아들이 아, 노래까지 미쳤죠. 불러서 그걸 또 보고 있는 콜린 퍼스의 모습까지 미쳤죠. 그 연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빼미까지 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올빼미 맞아요. 그리고 딱 떠나잖아요. 아, 그 맞아요. 올빼미가 한 번도 안 떠나거든요. 근데 어. 마지막 장면에 떠나는 것까지 보여주잖아요. 이제 새 연인을 브리짓이 만나서 잘 예. 살 것 같으니까 네. 떠나가는 또 그런 이게 맞아요. 혼자 이러면서 혼자 저 올빼미가 갔어. 이랬거든요. 저 혼자. 그러니까 영화에 별로 안 나오는데 네. 이 콜린 퍼스가 연기한 마크 다시의 캐릭터가 들이우는 영향이 네. 은은하게 계속 감도는 느낌이어서 되게 연출 잘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 비록 신년 파티 장면에는 안 나오셨지만 그 산부인과의로 나오는 엠마 톰슨도 아, 또 괄괄하게 또 그럼요. 나와주셔서 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대사들도 다 너무 재밌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 브리짓의 시작을 해주는 사람이 그 산부인과 의사 그 역할이랑 아버지. 너 제대로 살 거지, 제대로 그치. 살아라고 하는 그 의사와 아버지 역할이 저는 꽤 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음. 그 국내 번역은 살짝 아쉽긴 한데 음. 그 원문을 잠깐 들어보니까 네. 서바이브 하지 말고 리브 하라.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아. 하지 말고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또 재밌는 게 추이텔 에지오포가 또 노예 12년에서 아. 똑같은 대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난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 약간 이렇게. 아.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느껴졌고, 영화 외적으로.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리즈 팬들에게 참 좋은 결말이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전편들을 진짜 다 본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네. 디테일들 있잖아요. 아. 큰 팬티라던가. 네네네, 그쵸. 그리고 그런 있잖아요. 그 꼭 사랑을 나누기 전에 그 브리짓이 항상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거든요. 막 이게 맞을까? 항상 맞아, 그 맞아. 혼자 고민하는 장면이 그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콘돔. 맞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 디테일들 찾는데 저 되게 재밌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록스터와 첫 데이트 나갈 때 그 네. 친구랑 막 옷 고민하잖아요. 네, 그때 네, 네. 시스루 입잖아. 네네. 그게 1편에서 맞아요. 다니엘 약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입었던 네. 옷이더라고. 네. 그래서 와 진짜 각본 쓴 사람이랑 연출한 사람 이 시리즈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 마지막 어글리 스웨터까지. 크리스마스 어글리 스웨터는 활용 점정이죠. 그쵸. 아,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여전히 공감성 수치는 네. 피할 수 없었다.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전히 21세기 런던에도 사이코패스들이 많다. 아니 어디에나 존재한다. 진짜 아니 방청객들 다 앉혀놓고 너 어제 그 얘기를 왜 해 그 친구는?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공감성 수치는 한국인들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고 서양인들은 이게 괜찮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막 그러면 어떻게 저런 말을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그런 서양권의 문화들을 하하하 이렇게 하고 웃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쿨하다고 해야 될지 무례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하여튼 저는 보는 내내 아까 빼먹었는데 그 방송국 상사 네. 아저씨도 또 똑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엉덩이 맞아요. 리와인드 했던 사람. 네, 그놈의 엉덩이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미웠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니 또 네. 반갑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복지 가니까 또 환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쨌든 저도 이렇게 공감성 수치 또 이번 영화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약간 그 다른 남자 캐릭터와는 다 뭔가 첫눈에 뭔가 찌릿찌릿한 게 있었다면 전 마지막에 그 선생님과의 그 과학 선생님과의 그 캐릭터들은 오히려 처음에 안 맞는 걸 느꼈거든요. 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빌리 이제 뭐 직업 체험 수업에 갔다가 또 다른 공감성 수치 장면. 또 그 막 그 PD로서 나왔는데 이제 초파리의 생애요? 초파리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했는데 마치 우리가 하는 그 T와 F의 대화처럼 맞아요. T와 F의 대화처럼 뭔가 부딪히길래 오히려 과학 선생님이랑 그런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나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빌리가 저는 그 사이에 있어서 그 둘이 서로 잘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좀 매개가 되어준. 네네네.
그런 게 재밌긴 하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 1편 돌이켜보면 정말 1편 재밌게 봤다, 좋은 영화였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딱 하나 꼬투리 잡을 게 마크가 왜 음. 브리짓 에게 반했지? 음, 였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전혀 처음에는 관심 없고 막 음. 말도 하잖아요. 음. 아 나는 저런 뭐 무례하고 뚱뚱한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했던 음.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근데 뒤에 갑자기 중간에 조용히 와서 심지어 연애 중인데 다른 여자랑 맞아요. 난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뭐 사랑해요. 이런 얘기하고 음. 가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 새끼는 뭐 아무런 내색이 없다가 아,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네네. 사랑이라는 감정이 네. 느닷없이 네. 뜬금없이 생뚱맞게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네. 하지만 이건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복선 아닌 복선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마크도 그렇고 다니엘도 되게 약간의 아웅다웅은 있었지만 네. 한 번에 좀 연결이 된 편이고 네네네. 3편의 잭과도 거의 원나잇으로 바로 가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근데 이번 생각해보니까 록스터 빼고 이 과학 선생님은 스무스하게 신압으로 점점 서로 가까워지고 맞아요, 맞아요. 서로 또 다름의 매력을 느끼면서 맞아요. 뭐 그 호루라기 소리도 호루라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약간 그런 현관이라고 하죠. 뭔가 현관. 현관 비슷하게 혐오 관계. 혐오 관계처럼 한 것 같다가도 그런 대화를 보면서 정말 다르다. 브리짓과 이 선생님은 다르네. 이랬다고도 그런 어느 정도 서로 계속 만나는 그런 시간들에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게 오히려 전 좋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브리짓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즉흥적이고 맞아요. 즉흥적이고. 또 그러니까 FP라면 네. 또 그 과학 선생님은 TJ에 맞아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마크가 서운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마크와 또 비슷한 면모가 맞아요. 있고 네. 안정적이고 네, 네. 브리짓을 계속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저는 그 추이테 레지오포의 과학 선생님의 고백 장면이 너무 대사를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맞아요. 되게 귀여우면서 낭만적인 고백 대사 어. 아니었나. 그리고 꼭 그렇게 눈이 와요. 눈이 와야 돼요. 안 오면 위에 누가 뿌리더라도 브리짓 존스의 마지막은 항상 눈이 오고 밖에서 껴안고 그 사랑스러운 키스를 하면서 끝내야 합니다. 나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고백 장면에서 눈 오고 하는데 네. 이제 클로즈업 이게 오버 더 숄더였나요? 네, 그러니까 네. 카메라 앞쪽에 있는 사람 어깨와 뒤통수를 걸고 상대편 이제 얼굴을 네. 담는 장면이 딱딱 하나씩 나오죠. 네. 르네 제리거 얼굴 한 번, 스위테 레지오프 얼굴 한 번. 그리고 껴안을 때였나? 키스할 때였나? 네. 카메라가 갑자기 뒤로 확 빠져요. 아~ 멀리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연출을 와 너무 낭만 이 공간으로 이렇게 맞아요. 안아주는구나 둘을 너무 좋더라고. 공간으로 안아준다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이 그 마이클 모리스라고 시리즈 최초로 남성 감독이기도 하고 네. 뭐 원래는 영화 커리어가 이게 두 번째 작품이더라고요. 네. 레슬리에게라는 2022년 작품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드라마 연출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생소한 감독님이었는데 연출력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마무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 연인으로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 네. 아 맞아요. 그리고 뭐 1편도 워낙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All by myself 그 오빠 만세로. 맞죠. 또 사실 이 시리즈가 그 많은 유명하고 좋은 팝들을 이제 넣어서 또 반향을 맞아요. 일으켰던 걸로 유명한 시리즈인데 이번 영화에서도 뭐 Should I Stay, Should I Go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노래도 좋았고 좀 전반적으로 컴필레이션을 잘한 것 같다. 네 맞아요. 약간 짬밥이 보였다. 로맨틱 코미디의 짬밥이 보였다. 워킹 타이틀이 네. 무시 못해. 네, 이게 뭐 최근에 서브스턴스 같은 비로맨틱 코미디도 만든 제작사지만 이게 또 명가는 명가예요. 로맨틱 코미디 명가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좀 이상하게 되겠는데 아무튼 짬밥이 느껴졌다. 로코 짬밥이 있다. 네네네네. 어쨌든 저희가 되게 기분 좋게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서임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A-로 하겠습니다. 오 좋은 점수예요 정말. 네.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브리짓이 여전히 50대가 가까이 됐음에도 여전히 사랑스러웠다는 너무 것과 러블리해. 네 그리고 그 로맨틱 코미디의 짬밥이 느껴져서
짬밥이 느껴졌지만 약간의 그런 1, 2, 3편을 다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들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짬에서 오는 바이브 네. 있고 한 줄 평가는 한 줄 평가는 브리짓의 일기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5편은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그녀는 그렇게 계속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네, 뉘앙스로 네, 이제 네,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저 차례인데요. 네. 저도 등급평가부터 하자면 A- 드리고요. 오~ 너무 좋았고 오~ 시리즈를 진짜 다 보신 분들이라면 팬분들이시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 드리고요. 한 줄 평가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기가 된 그녀의 일기 이렇게 드릴게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입해버렸어. 그러니까 웬 뭐 지구 반대편 런던에 사는 네. 웬 노처녀의 네. 일기가 이제 이 시리즈의 시작이었다면 네. 4편에 와서는 그냥 너무 아는 사람, 너무 친구 같은 사람이 돼버렸고 맞아요. 내용도 워낙 공감할 만한 것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개의 A-, 뭐 평균 낼 것도 없네요. 네. A- 영화니까 충분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원작 팬분들은 시리즈 팬분들은 또 네.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충분히 함께 생각이 같을 거라고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시리즈 순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던 순서? 네. 좋았던 순서. 일단 저는 1편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은? 네네. 그러면 순서를 정하자면 1, 4, 2, 3. 1, 4, 2, 3. 네. 1, 4, 2, 3. 저 개인적으로 3편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네. 감히 말씀드리건데 4가 최고였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는 4, 1, 3, 2 이렇게 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두 개씩은 똑같네요. 앞뒤로 그쵸? 네네네. 네, 정도만 조금 다를 뿐 맞아요,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시리즈가 다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시리즈 로맨틱 코미디로서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충분히 뭐 주말쯤에 한번 쭉 1, 2, 3, 4 넷플릭스에서 몰아보시고 극장 맞아요. 가서 또 보시고 하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추천해요. 저는 재밌을 거라고 그냥 틀어놓고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연말에 몰아보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막 그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크리스마스에 해리포터 보듯이 나홀로 집에 보듯이. 네, 맞아. 저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도 1편 엔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사랑스러운 호피무늬 네. 속옷, 팬티 네. 그리고 새 일기장 사주는 남자. 맞아요. 심지어 새 일기장도 몽블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디테일하신데요. 재력이 네. 있는 남자예요. 네, 맞아요. 저였다면 아트박스 가서 일기를 싹 쓸 텐데.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좋은 영화 다루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서임님 좀 마지막으로 출연해주신 것에 대한 소회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런 로맨틱 코미디의 이 아주 재미있는 브리짓 존스 시리즈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았고요. 조금은 두서가 없이 말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재미있게 또 방송해주신 서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만간 또 뵐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